북한이 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 검수사격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 무기 체계가 실전 배치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식감 문제라고 우려하며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 정세를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발사 하루 만에 이 노동신문에서 이 발사 성공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우주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도 함께 첨부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우주 사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볼만합니다. 지금 저희가 북한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크게 어디언스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이라는 협상 파트너로 보고요. 하나는 이제 국내 북한 주민들을 보거든요. 네.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비핵화 협상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강력한 국방력을 추구하는 리더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각인시킬 필요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고통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제 어떤 미래군 김정식 국방개혁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진들을 표현해가지고 일면은 아닙니다. 일면에 보도된 건 아니고 3면에 이제 네.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발사로 전문가께서는 한미 당국과의 평가와는 달리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재진입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본토에 떨어지냐 마냐에 대한 결정적인 이제 기술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제 한국 군 당국이라든가 재진입 기술이 완성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11월에 이제 화성 15형까지 쐈었죠. 지금도 사실은 이 정도 가지고 저희가 이제 ICBM이 핵심적인 재진입 기술의 어떤 결정적 국면인데 지금 ILBM입니다. 5,500km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이제 4,500에서 5,000km, 괌이 3,400km죠. 그 정도 기술로 보기 때문에 현재는 재진입 기술이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어떤 그런 우주 사진 같은 걸 실음으로써 본인이 했다고 이제 주장을 계속해서 주민들 향해 하고 있는 것이고 비핵화 협상하고 상관없이 지금 미국이 대부분 지금 러시아에 관심이 가 있잖아요. 러시아에 가 있는 관심을 우리한테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또 하나는 러시아한테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국방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신이 딴 데 가 있을 때 최대한 본인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이 베이징 올림픽 시작되는 2월 4일이 있잖아요. 2월 4일 이후에 만약 20일까지 이제 베이징 올림픽인데 그때 ICBM 테스트는 핵실험을 한다. 이거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거겠지만 현재까지 2월 4일 전까지는 이런 식의 무력 도발은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국방개혁의 모습으로서 러시아에 관심이 가 있는 미국의 상황에서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눈이 가 있는 미국을 상대로 지금이 도발의 적기다 이렇게 북한이 평가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보도 형식을 다시 한번 보면 이례적으로 누가 참관했는지도 보도를 하지 않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1면이 아니라 노동신문 3면에 이를 실었습니다. 약간은 수위를 조절했다고 보십니까? 예, 이건 뭐 아주 조절을 잘 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1면이 아니라 3면에 실은 게 또 중요한 이고요. 굉장히 이제 노동신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기술적인 시험을 한 것처럼 깔끔한 문체로 짧게 끝났습니다. 네. 사실 국방과학원이라든가 제2경제위원회에서 이런 실험을 계속했기 때문에 2017년 9월에 했던 실험을 다시 어떤 거물투 사격이라는 형태로 실전 배치된 것들에 대한 훈련들을 했다는 식으로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썼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본인들은 과학적인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대외에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느끼거나 어떤 도발의 어떤 느낌과는 별개로 북한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도발이 아니라 본인들은 정상 국가로서 정상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라는 느낌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발사 형식을 보면 검수사격 시험, 그러니까 무작위로 선정해서 품질 검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검수사격 이제 장비되었다라는 용어까지 이제 저희가 뭐 북한이 새로운 용어를 실전마다 우리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실전 배치를 사실상 공표를 한 겁니다. 이제는 실전 배치된 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신기술을 이제 시험하는 단계는 넘어갔다는 걸 자신만만하게 지금 보여주는 게 검수사기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네. 본인들이 이제 무작위로 하나씩 골라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주변국의 안전을 고려했다고 이제 본인들 표현으로는 하면서 고각 사격을 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검수 사격이란 말을 통해서 본인들은 실전 배치가 끝났고 지금 2017년 7월에서 9월, 11월까지 계속해서 화성 12, 14, 15를 실험했던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네. 이런 추세로 간다면 14형이나 15형,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ICBM이라는 어떤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발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우리 정부도 북한이 이 모라토리엄 선언 파기 근처까지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미국 역시 이 ICBM 발사 전조일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ICBM 발사로까지 갈 확률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ICBM 발사랑 핵실험 우리가 사실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비핵화 협상의 의지 자체가 많이 꺾이거나 결정적인 국면으로 가는 거를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미국의 본토에 도달한 ICBM 기술을 미국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죠. 지금 봐서는 이제 4월에 한미 연합훈련이 계획이 돼 있고요. 네. 3월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바빴고 그 전에는 이제 사실 중국 때문에 바빴거든요. 사실 미국이 한국의 신행정부가 출범하면 그때서 이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때문에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북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 4월 이 정도가 북한이 보기에는 어떤 본인들의 무력을 극대화 능력을 시키는 걸로 스케줄을 잡았다고 볼 수 있을 때는 실제 4월 위기설이라고 지금 저희가 부르고 있는 네. ICBM 실험 발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새로운 한국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의 이 같은 행보가 중국의 용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러시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결의하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행보가 미중 경쟁 관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미중 관계에 영향을 주기보다 미중 관계에 영향을 받은 이제 북한의 행동 패턴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실 2월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하면서 사실 미중 관계가 이런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굉장히 협조해서 사실상 비협조 관계로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됐고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북한을 주요 행위자로 했었던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불리한 국면으로 미국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보기에는 네. 미국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상 중국하고의 관계도 관리하지 않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관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북한으로서는 자유, 프리 핸드가 주어진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기에 소위 본인이 말한 검수사격이 됐든 어떤 도발의 의지를 극대화하는 게 됐든 아니면 또 하나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이 유엔에 백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실무자 단계에서 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신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백신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행보 스텝을 밟아가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사실 이런 국방력들을 극대화해야 되거든요. 사실 백신을 받기 위해서 문호를 연 다음에 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시기가 임박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을 기억하시면 네. 도발의 시기가 극대화된 다음에 평창올림픽으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겪었었는데요. 네. 지금 사실 이런 도발의 수위가 고조되는 이 단계가 사실 역설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호를 개방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2017년 도발이 최고 수위로 올랐을 때 오히려 대화 국면으로 확 전환이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김정은 위원장도 그랬고 그 전에 김정일 아버지도 90년대에 했던 패턴 중에는 본인이 평화의 어떤 외교 형태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부라든가 북한의 주민들한테 본인들이 내어줘야 되는 일정의 강한 지도자상이 있거든요. 평화의 어떤 메시지, 비핵화 협상이 실패했을 때 본인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채통도 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국방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이 적기인 것이고 지금 3월, 4월까지 어떤 도발의 시위를 극대화하고 본인들이 하려는 국방력의 의지를 최대한 선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백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호 개방의 시점 그리고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미국과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 그 시점까지는 지금 단계에서의 어떤 이런 무기 도발 그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결속은 계속해서 갈 겁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다. 예, 맞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추가 제재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이미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을 때 미국이 새해 들어 첫 대북 제재에 나선 바 있는데 추가 제재에 나설 거라 보십니까? 예, 미국으로서는 지금 뭐 달리 방법이 없죠. 사실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도발 수위를 높이거나 무기 실험이라고 본인들은 하지만 대화를 꺼낸 바이든 행정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를 계속했을 때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제재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것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참하는 유엔 제재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독재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은 어떤 명단을 갖고 또 국방과학원이라든가 제2경제위원회 사람들한테 개인 제재, 어떤 개인 개별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해진 패턴대로 가는 겁니다. 문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중간 선거 직전부터는 미국 안에 선거 폭풍을 일으키면서 관심이 글로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골드타임에 북한도 마찬가지인데요. 3월, 4월 대통령 선거로 출범되는 신행정부 그리고 미국이 경선으로서 중간선거로 가기 이전인 한 9월 정도까지가 지금 이런 도발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비핵화 협상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모멘텀이다. 이렇게 미국, 북한, 한국 정부가 같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짚어주셨으니까 우리 정부는 그러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종전선언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지금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좀 머쓱해졌죠. 사실 이제 종전선언 문구도 미국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시기에 저걸 하느냐 이런 퀘스천에도 노력을 하셨고 돌이킬 수 없는 평화 상태에서 이런 한반도의 상황을 물려주겠다는 의지로 선한 의지로 이제 계속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화답은 어떤 본인들의 어떤 국방력 강화의 메시지를 대내 대외에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남은 한 달이 어려운 상황이 직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는 네. 북한하고 했던 이런 한라인들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이런 도발이 대내적인 결속과 앞으로 이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본인의 어떤 국방력이 강한 지도자로서의 의지 천명이라는 것들이 김정은 위원장이라든가 김여정 부부장의 입을 통해서 상대 국가들이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메시지들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상황에서 좋은 국면으로 바로 돌이키기는 굉장히 여론의 부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되지 않도록 자극적인 어떤 공약이라든가 북한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전쟁 의지 선포라든가 전쟁에 준하는 그런 걸로 사실 양 나라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불행히 겪었던 지난 2017년의 전쟁 위기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본인이 바쁘기 때문에 돌아다볼 정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선 국면이지만 여야 캠프 모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도발적인 언사로 표를 끌려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